2024년 가을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 들었어요? 702호 박순자 할머니? 뭔데요? 며느리 남편이랑 바람났대요. 뭐라고요? 70살이? 진짜래요. 둘이 매일 밤 몰래 만난대요. 세상에. 그럴 수가.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0세 시어머니 박순자, 40대 사위 강민수, 둘의 불륜설. 며느리 불쌍하네. 나이가 몇인데 그래. 정말 창피하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가슴 아픈 이유를. 3개월 전 박순자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15년. 아들 둘을 키워 시집 보내고 이제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큰아들 박진수가 주말마다 왔습니다. 아내 김지혜와 함께. 응, 잘 지내. 음식은 잘 드세요? 그럼. 걱정 마.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건 둘째였습니다. 박진호, 42세. 결혼한 지 10년. 아내는 최수영. 딸 하나 아들 하나. 형, 진호는 요즘 어때? 순자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 가끔요. 근데 목소리가 안 좋아요. 순자는 걱정됐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둘째 집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수영이 받았습니다. 수영아, 나야. 어머니.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호 있니? 회사 갔어요. 요즘 어때? 진호가?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수영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영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혼자. 어머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영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수영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진호가 왜? 바람을 피워요. 순자는 충격받았습니다. 뭐라고? 회사 후배랑 6개월째. 확실해? 네. 제가 봤어요. 수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어떡하죠, 어머니. 아이들도 있는데. 순자는 분노했습니다. 진호 이놈이. 수영아, 진호한테 말했어? 아니요. 무서워서. 무서워? 진호가 요즘 화를 잘 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영아, 내가 진호 만나볼게. 정말요? 응. 걱정 마. 다음 날 순자는 진호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진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진호야. 응? 너 바람 피우고 있니?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래? 수영이가 왔어. 진짜니?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너 미쳤어? 아내가 있잖아. 아이들도 있고. 엄마, 당장 끊어. 그 여자랑. 못 끊겠어요. 뭐? 사랑해요. 그 사람을.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정신 차려. 엄마는 몰라요. 수영이랑은 안 맞아요. 그래서 바람 피워도 돼?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거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진호야. 엄마, 저 좀 내버려둬요. 진호는 일어나 나갔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수영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수영아, 진호 만났어. 뭐래요? 못 끊겠대. 수영은 무너졌습니다. 어떡해요? 이혼해야 하나? 수영아. 순자가 수영을 안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뭔가 해볼게. 무슨? 아직은 말 못해. 하지만 믿어줘.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진호를 구해야 해. 그리고 수영이도.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험한 계획. 하지만 유일한 방법. 순자는 사위 강민수를 불렀습니다. 큰 며느리 지혜의 남편. 45세. 회사원. 어머니, 왜 부르셨어요? 민수야, 부탁이 있어. 뭔데요? 순자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진호를 감시해야 해요. 감시요? 응. 누구랑 만나는지, 어디 가는지. 하지만 제가 따라가면 들킬 거야. 그래서 민수가 좀 도와줘. 어떻게요? 진호를 미행해줘. 그리고 증거를 모아줘.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민수야, 제발. 진호를 구해야 해. 그리고 수영이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진호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강남에서 여자를 만났어요. 사진 찍었어? 네. 좋아. 순자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민수는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진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봤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 어머, 저거 702호 할머니 아니야? 맞네. 근데 저 남자는? 모르겠는데. 젊은데? 할머니랑 뭐 하는 거야?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702호 할머니가 젊은 남자랑 만난대. 진짜? 응. 내가 봤어. 세상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왜곡됐습니다. 할머니가 바람난대. 며느리 남편이랑. 뭐? 진짜래. 둘이 몰래 만난대. 순자는 몰랐습니다. 이런 소문이 도는 줄.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702호 시어머니랑 사위가 바람? 세상에. 70살이? 창피하다 진짜. 며느리는 알까? 모를걸? 바보 아니면 어떻게 몰라. 아파트 단지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순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할머니잖아. 쯧쯧. 슈퍼에 가면 주인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순자씨, 요즘 괜찮으세요? 네. 왜요? 아니, 그냥. 순자는 이상했습니다. 왜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지? 집에 돌아와서 큰 며느리 지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그래, 지혜야? 어머니,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 어머니가 민수랑. 응? 바람났다고 소문났어요. 순자는 충격받았습니다. 뭐라고? 팔짱 오해.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머니가 민수랑 자꾸 만난대요. 그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지혜야, 오해야. 오해?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건 진호 때문에. 진호요? 무슨 상관이에요?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호의 바람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어머니, 당장 해명하세요. 지혜야. 안 그러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들었어요. 어떡하지, 민수야. 제가 해명할게요. 안 돼. 네. 아직은 안 돼. 하지만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진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다 말할게.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지혜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야. 정말이에요? 민수랑? 아니야. 오해야. 그럼 왜 자꾸 만나요? 그건 말씀하세요. 순자는 고민했습니다. 진호 이야기를 해야 하나? 아직은 아니야. 지혜야, 나를 믿어줘. 어떻게 믿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다 설명할게. 언제요? 곧. 지혜는 화가 났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바람을? 아니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왜 자꾸 만나는 거지? 십장 동네의 시선. 순자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할머니 맞지? 응, 70살의 바람난. 창피하다 진짜. 슈퍼 주인도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 요즘 손님 줄었어요. 네. 다들. 당신 때문에 안 와요. 저 때문에? 소문 때문에 우리 가게 이미지가. 미안하지만 당분간 오지 마세요. 순자는 충격받았습니다. 슈퍼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면 할머니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쯧쯧, 나이가 몇인데.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순자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내가 뭘 잘못했지. 진호를 구하려고 했을 뿐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11장 손주들의 반응. 순자의 손주들도 알게 됐습니다. 고등학생 손녀 민지. 할머니. 민지야. 학교에서 다들 알아요. 미안하다. 할머니. 진짜예요? 아니야. 그럼 왜? 지금은 말 못해. 하지만 할머니를 믿어줘.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믿어요, 할머니. 고마워. 하지만 다른 손주들은 달랐습니다. 중학생 손자 준서. 할머니, 학교에서 놀림받아요. 준서야. 친구들이 할머니 이야기해요. 미안해. 할머니. 제발. 준서는 울며 나갔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2장 진호의 변화. 그 사이 진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람피던 여자가 떠났습니다. 진호 씨, 미안해요. 왜? 저 다른 사람 만나요. 뭐?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예요. 여자는 떠났습니다. 진호는 충격받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밤 집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수영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진호가 이상해요. 어떻게? 술만 마시고 일도 안 해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회사를? 네. 어떡하죠? 순자는 진호를 찾아갔습니다. 13장 아들의 고백. 진호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술병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진호야. 엄마. 왜 이렇게 사니? 엄마. 나. 진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잃었어요. 여자도 떠났고, 회사도 잃었고, 이제 뭐하고 살아요? 순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진호야. 엄마. 나 바보예요. 수영이도 잃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진호야, 아직 늦지 않았어. 늦었어요. 아니야. 순자는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수영이한테 사과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장 사과. 다음 날, 진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수영아. 뭐? 미안해. 그게 다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자랑 끝났어.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수영은 울었습니다. 너 때문에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미안해. 아이들도 힘들어했어. 아빠 어디 갔냐고 매일 울었어. 진호도 울었습니다. 내가 나빴어. 용서해줘. 수영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상담받아. 부부 상담. 알았어. 그리고 술 끊어. 끊을게. 일자리 구해. 구할게. 마지막. 수영은 진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바람 피우지 마. 약속해. 꼭 지킬게.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15장 진실을 밝힐 시간. 일주일 후, 진호와 수영은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순자와 큰아들 가족 모두 모였습니다. 왜 모았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뭔데? 제가 바람을 폈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지혜가. 뭐? 6개월 동안 회사 후배랑. 진호야. 큰형 진수가 화를 냈습니다. 형, 미안해요. 수영이한테 사과했어? 했어요. 용서받았어? 조건부로. 진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그리고 뉘우침. 그리고 진호는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가 절 구했어요. 엄마가? 네. 진호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순자가 민수에게 부탁한 일, 진호를 미행한 일, 증거를 모은 일, 모두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민수랑? 지혜가 물었습니다. 네.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에. 지혜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지혜야. 오해하게 만들어서. 지혜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의심해서. 괜찮아.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16장 해명. 그날 저녁, 순자와 민수는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저 박순자와 사위 강민수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가족으로서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상처받은 가족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공지가 올라간 후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그랬구나. 우리가 오해했네.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럴까?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17장 용서. 며칠 후 슈퍼 주인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네. 미안해요. 쫓아내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했어요. 소문만 듣고 판단해서. 순자는 웃었습니다. 다들 그래요. 사람이란 게. 그래도 미안해요. 이제 오셔도 돼요. 고마워요. 공원의 할머니들도 사과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소문 안 믿을게요. 순자는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18장 부부 상담. 진호와 수영은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워? 네. 수영이는 항상 바빴어요. 아이들 때문에. 나는 소외된 것 같았어요. 수영이 울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혼자 애들 키우는 것 같았어. 당신은 맨날 야근하고 집에 와도 핸드폰만 보고. 두 사람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대화하세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진호와 수영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19장 변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요. 수영과 진호는 매일 아침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일찍 올게. 같이 먹어요. 응. 아이들도 행복해했습니다. 아빠, 오늘 숙제 봐줘. 그래, 아빠가 볼게.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20장 동네의 시선 변화. 소문은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 대단하세요. 아들을 위해 저런 어머니가 있어야죠. 슈퍼에서 쇼핑하면 주인이 서비스를 줬습니다. 순자 씨, 이거 서비스예요. 아니, 괜찮은데. 받으세요. 제가 미안해서. 공원에서 산책하면 할머니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날씨 좋죠? 네, 좋네요. 같이 산책해요. 순자는 다시 동네에 섞였습니다. 21장 며느리들의 변화. 큰 며느리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왜? 의심해서. 괜찮아.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만약 제 가족이 위기였다면 저도 어머니처럼 했을 거예요. 고마워, 지혜야. 둘째 며느리 수영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수영아? 감사해요. 저희를 구해주셔서. 괜찮아.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끝났을 거예요. 수영은 울었습니다. 순자는 수영을 안았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진호 잘 챙겨줘. 네. 그럴게요. 두 며느리는 순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22장 손주들의 사과. 손주들도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고등학생 민지. 할머니, 저 믿었잖아요. 그래, 우리 민지. 할머니 멋있어요. 무슨? 가족을 위해. 나쁜 소문도 감수하시고 할머니를 본받을게요. 순자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중학생 준서도 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왜? 할머니 의심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 힘드셨을 텐데. 준서야. 순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초등학생 막내 손녀도 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하, 할머니도 사랑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23장 아파트 주민들의 변화. 아파트 부녀회장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소문만 듣고 판단했어요. 다들 그래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그리고 부녀회장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사과의 표시예요. 상품권이에요. 아니, 이건 받아주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순자는 고사했지만 주민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부녀회 모임, 순자를 초대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오세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모임에 가니 모두가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순자 씨, 어서 오세요.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24장 가족여행. 6개월 후, 큰아들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가요. 여행? 네. 온 가족이. 좋지. 둘째 진호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순자 두 아들 가족, 총 11명. 할머니 바다다. 손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조심해라. 순자는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식사했습니다. 건배. 가족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엄마. 진수가 말했습니다. 응?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진호 일 때문에 혼자 다 감당하셨잖아요. 진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됐어. 순자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가족은 웃었습니다. 25장 동네 모임.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순자는 동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순자 씨 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할머니들이 반겼습니다. 순자 씨 이야기 들었어요. 무슨? 아들 구한 거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소문 무서워서. 순자 씨는 용감하세요. 순자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어미 마음이죠. 경로당에서 순자는 존경받았습니다. 우리 순자 씨 본받아야 해. 맞아요. 26장 다른 가족의 상담. 어느 날 같은 아파트 주민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여자. 순자 씨. 네.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상담? 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느낌이. 그래서 순자 씨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위험했어요. 소문도 났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증거 모은 방법, 대화한 방법, 상담받은 방법. 고맙습니다, 순자 씨.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힘내세요. 가족은 지켜야 해요. 27장 1년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진호와 수영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응. 조심해. 아침마다 뽀뽀했습니다. 우엑. 아이들이 장난쳤습니다. 하하. 가족은 웃었습니다. 진호는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고마워. 다 당신 덕분이야. 수영도 웃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했잖아. 주말에는 가족 시간. 할머니 댁에 갈까? 좋아.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순자의 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어서 와라. 순자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배고프지? 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 진호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저희 가족 구해주셔서.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진호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없었어요. 수영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순자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8장 소문의 진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바람났다는 소문,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족들의 의심, 모두가 힘들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덕분에 진호를 구했다. 가족을 지켰다. 소문이 뭐 대수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 그리고 가족이 행복하면 되니까.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돌아가신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들들 잘 키웠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잘 견뎠어요. 이제 다들 행복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29장 부녀회 강연. 부녀회에서 순자에게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순자 씨, 경험담 좀 나눠주세요. 제가요? 네. 다들 듣고 싶어 해요. 가족을 지키는 법. 순자는 수락했습니다. 강연 날, 50명의 주민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60-70대 여성. 안녕하세요. 순자가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1년 전, 저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며느리 남편과 바람났다고.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외도, 자신의 계획, 소문, 그리고 결국 가족을 구한 이야기. 가족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지켜야 합니다. 소문이 무섭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순자 씨,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강연 후 여러 사람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순자는 모두 들어줬습니다. 30장 며느리의 임신. 어느 날, 둘째 며느리 수영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수영아? 저 임신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셋째예요. 축하해. 순자는 수영을 안았습니다. 진호는 알아? 네. 엄청 좋아해요. 그래, 잘 됐다. 어머니, 응? 이 아이는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에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 가족 구해주지 않았으면 이 아이 없었을 거예요. 수영은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순자도 울었습니다. 건강하게 낳아라. 네, 어머니. 31장 출산. 9개월 후 수영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자예요. 수영이 말했습니다. 응? 아기 이름이요. 이순자. 네. 할머니 이름 따서.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병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동생이에요. 큰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순자야. 순자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아기는 순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웃네. 할머니 알아보나 봐. 가족은 모두 웃었습니다. 32장 동네의 영웅. 순자는 이제 동네의 영웅이 됐습니다. 저분이 순자 씨예요. 가족 구한 분. 대단하시죠? 젊은 며느리들도 순자를 찾았습니다. 순자 할머니 상담 좀. 그래,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 어떻게? 순자는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서로 이해해야 해.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대화가 중요해.
진심으로. 많은 가족이 순자 덕분에 화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희 가족 살렸어요. 순자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33장 방송 출연.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출연해 주세요. 제가요? 네. 가족 이야기 프로그램이에요. 글쎄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순자는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촬영 날. 순자 씨,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MC가 물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어미 본능이죠. 자식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소문이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자식이 더 중요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순자는 유명해졌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분 TV에 나온 분, 순자 할머니.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34장 강연 투어. 순자는 전국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가족의 소중함. 소문에 굴하지 않는 법. 용기의 힘. 수많은 사람이 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났어요. 저도 용기 낼게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35장 가족의 성장. 3년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고마워. 큰아들 진수도 승진했습니다. 며느리들도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가족 지켜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36장 남편 생각. 어느 날 밤, 순자는 남편 산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 다 잘 됐어요. 손주들도 건강하고 당신 없이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어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잘했어, 당신.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37장 후배들에게. 순자는 경로당에서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인생은 길어요. 70살도 한창이에요. 가족을 지키세요. 용기를 내세요. 소문 따위. 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 씨 말이 맞아요. 우리도 힘내야죠. 38장 손주의 결혼. 5년 후 큰손녀 민지가 결혼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해요. 축하해, 민지야. 결혼식 날 민지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응?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무슨? 가족을 지키는 사람. 용감한 사람. 할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39장 마지막 강연. 75세가 된 순자. 마지막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연입니다. 청중이 아쉬워했습니다. 왜요, 할머니? 나이가 있어서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견디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소문도 편견도 어려움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2034년 순자는 80세가 됐습니다. 가족은 더 커졌습니다. 증손주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증조 할머니 모두가 순자를 찾았습니다. 명절이면 집이 북적였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진호는 이제 임원이 됐습니다. 수영과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30년 전 그때 어머니가 우리 구해주셔서 지금의 행복이 있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지. 가족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30년 전 나는 선택했지. 소문을 감수하고 가족을 구하기로.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덕분에 모두가 행복하니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맺은 말.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70세의 며느리 남편과 바람났다는 소문.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어머니의 희생.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순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70세, 80세도 충분히 용감할 수 있다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소문이 무섭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사랑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